안녕하십니까. 재롱전기 기업 분석 발표를 맡은 리서치팀 서동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 분석, 기업 분석, 리스크, 투자 포인트, 밸류에이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에너지 공급의 4단계입니다. 저희가 주의 깊게 볼 단계는 배전 단계입니다. 배전은 가정에서 전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압을 하며 전봇대에 달려있는 주상 변압기 등이 예시입니다. 승전 변압기는 일반적으로 발전시설에 위치하며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압을 올립니다. 이 변압기는 많은 양의 전력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고전압 전력선을 통해 전력을 전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배전 변압기는 가정과 기업에 배전되기 전에 전기의 전압을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추며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는 한국의 변압기 수출 금액과 수출 물량 추이입니다. 현재 변압기 수출 금액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법안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 등이 교체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산 변압기를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한국 기업에게는 수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자원 분포도입니다. 미국의 풍력 자원과 태양광 자원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장거리 송전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 미국 내 송배전망 용량이 출력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2019년부터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전력 사용량 추세입니다. 보시면 미국의 전력 사용량은 195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급격하게 오르다가 2001년부터 횡보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행한 시기와 완벽하게 겹칩니다. 그 뒤로 많은 미국의 공장들이 없어지면서 전기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노후화된 변압기가 많습니다. 해당 그림은 대형 변압기 사이클인데 물론 소형 변압기 사이클과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추세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명 25년 이상의 노후화된 변압기는 70% 이상을 차지하며 변압기 수명은 대략 25년 남짓입니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고장이 많이 발생하며 미국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60%, 2050년까지 약 3배의 송배전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 변압기 교체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수요도 변압기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생에너지 연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발전과 소비가 미스매치되어 송배전망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 전력 요칠 기업의 캐펙스 증가로 이어지며 곧 변압기 생산업체의 수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력 수요 자체가 크게 늘었다기보다는 발전 믹스의 전환과 노후화된 변압기의 교체 수요로 전력 계기의 업사이클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전력 수요 자체도 크게 증가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는 추가적인 사이클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는 배전 변압기 매출이 100%가 나오는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21년만 해도 수출 비중은 25% 남짓이었지만 현재는 85%로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5월 3분기 동사가 공시한 내용대로면 수주잔고는 3,231억, 추가 수주가를 고려한다면 3,397억입니다. 2023년 4분기 잠정 매출액을 제외하고도 남은 수주 잔고는 대략 2,739억이며 보통 국내 수주는 4분기에 몰려받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주가 더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4년 1월을 기준으로 미국의 변압기 생산자 가격 지수는 348.8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수가 높을수록 공급자가 가격을 쉽게 통제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동사는 가격을 매번 상승시켜 영업이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재룡전기는 1년 사이 임직원이 50% 가까이 증가한 회사입니다. 대규모 증설 대신 인력 충원과 숙련도 개선을 통해
비용 절감을 선택한 것인데 이는 향후에 생산 비용을 낮추고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기업은 원재료 가격 추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 강판의 가격은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리의 가격 또한 그래프상으로는 보합이지만 이번 달에 들어 소폭 증가한 추세입니다. 동사의 경쟁사로는 LS 일렉트릭을 들 수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변압기 매출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큰 편이며 LS가 주력하는 변압기는 중고압 변압기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요인 중 하나는 멕시코입니다. 지금은 서로 가격 경쟁이 되는 상황이지만 향후 멕시코가 생산 시설을 증설하게 된다면 이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리는 전체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재료인데 구리의 가격이 오르는 것 또한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변압기 공급 부족의 장기화입니다. 현재 노후화된 변압기를 교체해야 하는 사이클이 왔는데 변압기 산업 특성상 노동 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생산 캐파 확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니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쇼티지 상황 속에서는 공급자 의시장 속에서 지속적인 판가 인상을 통해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는 21년부터 23년까지 교체되는 100kVA 미만의 배전 변압기는 약 29만 대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으로는 21년에 7만 대, 22년에 10만 대, 23년에 12만 대입니다. 24년에는 13만 대를 교체할 것으로 추정이 되며 교체 대기 예상 수량은 대략 150만 대 이상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쇼티지와 맞물린 슈퍼사이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전기 섹터의 신규 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와 전기차 보급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은 대략 10% 남짓인데 더 이상 보급이 증가한다면 지금의 배전 변압기 수로는 감당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IRA 법안과 유럽의 에너지 자립 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도 예상되는 만큼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사항은 뒤에 부록에 적어 놓았으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의 경우는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인하여 환율이 하락할 것을 가정해 매출액을 적절히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영업의 손익의 경우 본사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에 환율 하락에 따른 매출 손실에 대한 환해지가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여 영업의 수익을 플러스로 적용시켰습니다. 법인세율의 경우에는 본래 21%를 적용해야 하지만 동사의 경우 오랜 기간 적자를 본 회사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유효세율 19.7%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 예상 주가는 4828원이며 상승 여력 25%,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25년은 24년과 전반적인 로직이 비슷합니다. 다만 25년부터는 경쟁사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멀티플을 더욱 낮게 적용하였으며 예상 주가는 57,115원입니다. 상승 여력 76%, 투자 의견 셀을 제시합니다. 상승 여력이 높은데 셀을 제시하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께서 이 기업이 돈 잘 버는 것도 알겠고 수주가 많이 쌓인 것도 알겠고 시장의 전망이 좋은 것도 알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잘 될까입니다. 쇼티지 상황 속에서는 재룡전기가 지속적으로 판매 단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이미 100%를 넘은 130%를 가동하고 있기에 큐도 고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트의 경우에는 점차적인 감소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재료 값이 점차 하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소형 변압기의 경우에는 기술력 부분에서 타 기업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규격을 싸고 괜찮게만 공급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멕시코의 존재가
최대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 기업들의 경우에는 추가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르면 25년부터 공장이 추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멕시코 기업들은 Q를 올리고 P를 낮출 것이기 때문에 재룡 전기의 경우에는 Q가 고정이지만 P는 덩달아 내려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룡 전기의 영업이익률은 급격하게 내려갈 것이며 시장에서의 입지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투자 전략으로 변압기의 사이클에 피크가 오기 전에 매도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투자 전략은 피크를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주식은 피크를 예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종목입니다. 2022년을 시작으로 국내 변압기 수출 금액은 증가했고, 커버리지 기업의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률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일렉트릭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에 0.5%, 2022년에는 6.3%로 상승했습니다. 과거 사이클을 참고해보자면 현대일렉트릭의 영업이익률은 08년도 당시 17.6%로 피크를 찍었는데, 이 점을 이용해보자면 아직까지 상승 사이클의 초기 단계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기업의 세부적인 모습도 다르고 그 당시와 시장 상황도 많이 달라졌지만, 현대일렉트릭의 영업이익률이 08년도 근처까지 갈 때가 변압기 섹터의 피크일 가능성이라고 생각해볼 여력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투자 전략으로 현대일렉트릭의 영업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참고하여 매매를 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